엔켈이 청산된 무서운 게 터질 겁니다. 일단 엔켈이라는 것,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엔켈이는요, 일본의 엔화를 말하는 거고요. 켈이니까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엔켈이 자금할 때는 아주 금리가 싼 일본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채권을 사든 금을 사는 일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트레이드는 거래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 엔캐리 자금이요, 엄청납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보세요. 3년 새 엔캐리 자금 증가율 47.1%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죠.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돈을 빌려서 시장에다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935조 엔이었습니다. 93억 5천억 엔이었습니다. 93억, 이게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3억 93조 죄송합니다. 93조 5천억 엔이었습니다. 93조 5천억 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2023년에는요. 137조 5천억 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년 새에 47.1%가 늘어났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늘어난 금액이 44조 엔입니다. 44조 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날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무슨 더 무서운 게 있느냐? 2021년과 2022년을 보세요. 2021년에 엔캐리 자금, 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자금이 86조 6천억 엔이었습니다. 86조 6천억 엔. 그런데 2022년에는요. 131조 6천억 엔입니다. 그러면 48.5%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이 금리를 안 올렸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일본이 말입니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요. 금리를 0%에서 플러스 0.1%까지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주식에 투자했던, 채권에 투자했던, 금에 투자했던,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이거 이자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자가 올라간다는 뜻. 그런데 그 이자가 지금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늘어난 만큼 이자가 늘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 부담 안 될까요? 저는 부담이 당연히 되고요. 엔캐리 자금이 갑자기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 2023년 경우 보자고요. 우리 돈으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1223조 7,500억 원입니다. 결코 적은 자금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든 신흥시장에서 빠져나오든 유럽시장에서 빠져나오든 이것은 분명히 말입니다. 큰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겠는데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거든요. 유럽도 금리를 내립니다. 한국도 금리를 내립니다. 반면에 일본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겠죠. 일본과 유럽의 금리 격차도 줄어들고요. 일본과 한국의 금리 격차도 줄어듭니다.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말입니다. 엔화는 점점 강세로 가고요. 달러는 약세, 유로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슨 더 큰 문제가 있느냐? 금리를 여기서 올리는 것이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은요. 일정대로 금리를 조금 올려간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아도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4년 12월에는 0.25%까지 올리고요. 올 연말까지죠. 내년 연말까지는 0.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과연 말입니다. 금리를 0%에서 0.1%로 올리고요. 이게 0.2% 올리고요. 0.5%까지 올렸을 때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쓰나미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늦지만 서서히 쓰나미가 와서 저는 세계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당장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점점 더 충격이 된다는 것.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무서운 것이 터졌을 때는요. 세계 경제 전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게 엔캐리 자금을 청산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요. 엔캐리 자금을 빌린 그 금액이 높아지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빨라진다. 그러면 청산이 빨라지면 질수록 선진국 시장도 신흥국 시장도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서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고요. 좀 급하게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 전체가 대공황으로도 저는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굉장히 저는 무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절대 볼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 우리나라에 그럼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자금이 많을까요? 와타나베 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엔캐리 자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우리 금리 자체가 3.5%니까 미국의 5.5%나 유럽의 4.5%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덜 들어와 있겠지만 그래도 엔캐리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 시장의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도 한국 시장의 주가 어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투자자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엔화 빌려다가 투자해서 수익 내서 일본에 뭐 기본적으로 이자 주고도 남잖아요. 2배 이익 아닙니까? 원화를 대출하는 거나 달러를 대출하는 거나 유로화를 대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굉장히 빨리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면 그런 게 아닐 거니까. 우리는 기준금리가 3.5%라. 유럽은 4.5%, 미국은 5.5%. 그럼 미국이 가장 좋겠죠. 지금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유행이 뭐였냐면 엔화로요.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유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엔화는 엔화대로 올라갈 거고 미국 국채는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올라갈 거다. 이러면서 많이 샀거든요. 저는 그런 자금들의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천천히 지금도 서서히 이게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준비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엔캐리 자금의 지금 이 지표를 보면서 2020년에 93조 5천억 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137조 5천억 엔 3년 사이에 47% 늘어났다는 게 중요하고요. 일본 외국은행의 일본 지점이 본국에 송금한 금액이거든. 이건 정확합니다. 거의. 그만큼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전 세계에 투자됐다는 거고요. 와타나베 부인이 가져간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도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와타나베 부인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금도 사고 원도 사고 빌딩도 사고 주식도 사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외국은행 일본 지점만 본점 송금액이 우리 돈으로 하면 1225조 7,500억 원이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전체로 다 따졌을 때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크다는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갑자기 청산하는 것에 대한 대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게 대격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2016년부터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마이너스 0.1%였어요. 그런데 이 금리를 0%에서 0.1%까지 올렸단 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계속 올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 금융시장의 시각 변동이 터졌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렇게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올린다 언론에서 계속 뻔뻔질을 했고요. 또 일본에서도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상식으로 내려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가 어느 날 플러스 금리가 되고 앞으로도 더 올린데 이렇게까지 나오면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시시각각 움직임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 파악했다가는요. 저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야 0.1% 올랐고 0.2% 최대 오르잖아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짜로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무서운 게 터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 하나씩 대비하는 자세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금리 인상은요. 단순하게 이웃나라가 금리 인상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다. 그 말씀 말입니다. 제가 진짜 강조합니다. 단순하게 절대로 접근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
그 말씀을 진짜 강조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무섭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